말로 하는 거예요. 시작. 아는 만큼 보이는 부산의 미술. 조금 더 솔직하고 가깝게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정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예지입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미술 넘치는 부산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셨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셨나요? 올해 처음 둘이서 이제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네, 그간 어떻게 지냈는지 예지 씨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졸업을 했습니다. 대학교를 탈출했어요. 사회의 쓴맛. 너무 무서워요. 사회의 쓴맛을 이제 보러 간다고. 너무 네. 무서워요. 이제 둘 다 이제 사회인이자 어엿한 한 집안의 가장들입니다. 이제 우리 둘 다 세대주이기 때문에. 맞아요. 혼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회차에 예지 씨도 솔로 데뷔한 거 보셨나요? 어떠셨어요? 저는 언니의 소중함을 많이 느꼈던 회차입니다. 예를 들면 캐스트를 이제 모시고 이제 끌어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그런 책임감이 있다.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회차였는데요. 언니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서로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시간이었는데 그럼에도 이 치우림을 운영하시는 공간 운영자분과 이제 예지 씨의 케미가 굉장히 좋았다. 아주 상큼하고 풋풋하지 않으셨습니까? 저의 이 풋풋함을 이해하지 못하시겠다면 지난 회차에 미술 넘치는 부산 11화를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좀 새로운 기존에 다뤄보지 않았던 맞아요. 또 방식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맞아요. 시작해볼까요? 시작해볼까요? 짜잔. 네,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아트 무비 리뷰입니다. 네. 그동안 많이 시도해볼까 했었던 콘텐츠 중에 하나인데 드디어 올해 좀 진행을 해보게 됐고요. 저희가 오늘 리뷰할 영화 제목이 내 사랑. 내 사랑. 좀 진부하기도 하고 느낌이 어떠실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내 사랑이라는 영화를 예지 씨가 줄거리를 짧게 좀 소개를 해준다고 하네요. 이 내 사랑이라는 영화는요, 순수하고 감성적인 모드라는 여성분과 이 여성분은 관절염을 앓고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이제 오빠 찰스라는 분과 함께 남겨주신 집이 있었는데요. 이 집을 오빠가 팔아버려가지고 숙모집에서 그녀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모드는 숙모에게 되게 무시당하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요. 이 삶을 벗어나고자 그녀는 일을 찾아 바깥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만난 남자 주인공이 에버렛이라는 남자였어요. 이 남자는 되게 개팍하고 다혈질인데다가 이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봤더니 이제 생선과 장작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자신이 이제 생계를 유지하러 바깥으로 나가는 동안 가정부가 필요했던 에버렛은 이제 가정부를 구하고자 공고를 올려요. 거기에 우리 모두가 지원을 하게 됐고 뭔가 다르면서도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외로움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이제 사랑을 이루어가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영화인데요. 전 되게 생각이 많았던 영화입니다. 여운을 남게 해주는 영화였다고 하는데요. 네. 맨날 그냥 영화를 다루게 되면 이런 거 안 해볼 수 없죠. 이 영화에 대한 평점? 별점? 맞죠. 저희가 약간 일평론가? 맞아요. 일평론가. 네, 별점을 좀 줄까 하는데 5점 만점에 혹시 몇 점 줄까요? 저는 3점을 드리겠습니다. 예지 씨는 3점을 준다고 하네요. 근데 이 3점이 좀 좋은 편의 3점입니까? 아니면 좀 안 좋은 편의 3점입니까? 저는 안 좋은 편의 3점으로 하겠습니다. 왜 안 좋은 편의 3점이죠? 저는 일단 스토리가 처음 도입부부터 갑자기 이거 약간 스포가 될 수 있어서 조금 자제를 하자면 도입부부터 이게 무슨 내용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아니 근데 좀 솔직하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건 스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스포를 포함하겠습니다. 그냥 갑자기 첫 회차 화면을 보자마자 여주인공이 되게 이렇게 하면서 엄청 힘들게 이렇게 붓질을 하면서 막 작업이 나오는데 그러고 갑자기
그 여주인공이 오빠가 나와서 이제 막 오랜만이야 동생 이러고는 막 근데 미안해 집을 팔아버렸어 이러면서 그래서 숙모가 넌 어디 가니 이랬더니 여주인공이 갑자기 막 나 친구 만나러 갔다 올게요 하고는 갑자기 클럽 갔다 오고 근데 갑자기 나 안 되겠어 이러면서 나 일을 구해야겠어 이 집을 나가야겠어 이러면서 갑자기 가정부 구하는 데를 갔는데 그것도 이제 걸어서 왔어요. 걸어서 가는 지금 말하는 이 장면이 불과 한 영화 시작하고 10분 동안 스스로 바뀌는 장면들이 맞아요. 있는데 되게 이제 축약해서 얘기하면 이런데 막상 보면은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지나가지? 근데 다시 그런 것도 조금 스토리가 정리가 안 돼 있고 살짝 그런 것도 있었고요. 나중에 뒤에 가면은 이제 여주인공의 아픈 손가락 같은 아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아이에 관한 얘기도 약간 드문 보여주고 갑자기 마지막에 막장 드라마처럼 싹 하고 나와버려가지고 그거에 대한 정리도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보면서 이게 로맨스? 로맨스? 근데 이제 예술 영화치고는 대사가 조금 많았던 것 같긴 해요. 예술 영화라고 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영상미라고 해야 될까요? 작업에서의 되게 분위기, 계절감 이런 게 되게 묘사가 잘 돼 있어서 이제 3점을 줬던 것 같은데 그거가 없었으면 한 1에서 2점 주지 않았을까? 사실 그 아까 예지 씨가 말한 그 아이는 여주인공의 이제 사생아 네, 그죠. 인데 그런 사생아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스토리 라인이 조금 부족해서 전반적으로 좀 그런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예지 씨가 또 말을 해주는 것 같고요. 사실 저도 별점을 3점을 주고 싶거든요. 저는 뭐 나쁜 3점까지는 아니고 보통 3점. 사실 뭐 엄청 영화가 신박하고 예술 영화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웠던 게 사실 근데 예술 영화에 대한 정의도 조금 필요해요. 왜냐하면 맞아요. 예술성이 들어가서 예술 영화를 하는 건지 아니면 예술 장르를 포함하고 있어서 예술 영화를 하는 건지 우리가 아트무비라고 하고 있지만은 이런 건도 추후에는 한번 좀 다뤄봤으면 어떨까 싶고요. 네. 어쨌든 굉장히 스토리 어디서 본 것 같고 진부하고 맞아요. 한데 그럼에도 이게 정말 나쁜 평점이 아닌 이유는 여자 주인공이 다 했다. 여자 주인공이 정말 캐릭터가 독특하고 사랑스럽거든요. 맞습니다. 이 여자 주인공이 이 영화를 좀 끌고 오지 않았나. 그리고 실제로도 이 영화를 통해서 여자 주인공을 연기하신 분이 상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매력 있는 부분이 주인공에 대한 부분이 또 아닐까 하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여자 주인공에 대한 부분처럼 영화에 이제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섹션을 나눠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영화에서 나오는 어떤 변화, 흐름에 대한 것들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어떤 변화가 있었는고 하니 약간 집이라는 어떤 장소가 나와서 그 공간이 조금 변화되는 모습 그리고 거기 나오는 어떤 등장인물들의 또 변한 모습인데 먼저 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먼저 집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모두가 처음 갔을 때 에버릿의 집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 흑백 배경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회색의 집이었는데요. 맞아. 이제 이 여주인공이 그 집을 가게 됨으로써 되게 화사하게 변하게 돼요. 마치 남자만 있는 집은 좀 뭔가 삭막하다. 따뜻하지 못하다. 온기가 문을 열면 온기가 탁 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딱 했는데 에버릿 모두가 오자마자 이제 집이 색깔 컬러 배경으로 바뀌듯이 이제 밝게 꽃과 분위기로 되게 아름답게 변했었는데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심리적 변화도 확실하게 눈에 띌 수 있었고 색감적으로도 어두운 데서 컬러풀하게 그래서 되게 바뀌는 그런 장면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나오긴 해요. 이렇게 약간 자연스럽게 바뀌는 느낌 확 바뀌기보다 맞아. 뭐 처음에는 이제 여자 주인공이 좀 어떻게라도 벽에 한 번이라도 터치하려고 그렇게 붓을 한 번 터치하고 두 번 터치한 게 벽면 전체의 어떤 그림으로 덮게 되고 또 에버릿이 가지고 있는 가구에
이제 이 모드에 소품이 더해지면서 모두가 갖고 음. 있는 천, 뭐 바구니, 맞아요. 꽃병, 뭐 물감들이 더해지면서 굉장히 좀 파스텔 톤의 다채로운 컬러가 집으로 됐었던 것 같고 또 사람으로 등장인물로서 말해보자면 이 계속 에버렛이 나오는데 에버렛이 변화한 지점이 굉장히 큽니다. 거의 맞습니다. 여자 주인공이 영화를 멱살 잡고 끌고 갔다면 끌려온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에버렛. 맞아요. 네, 어떻게 좀 변화가 됐었죠? 근데 저는 처음에 사람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아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그 진짜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내가 요새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 잘 없는데 그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 농담을 해도 농담으로 못 알아듣고 정말 아주 나쁘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영화를 되게 그만 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맞아요. 남자 주인공이 손찌검하는 장면이 맞아요. 나와가지고 아 이거 계속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맞아요. 싶었고 그리고 되게 우리는 또 착각을 했어요. 남자 주인공이 되게 잘생겨가지고 맞아요. 되게 스윗할 줄 알았거든. 맞아요. 근데 이런 개차반이라는 거야. 진짜 나이 먹으면서 점점 잘생겨 보이는데 되게 젊을 때 보니까 왜 저러지? 이러면서. 근데 약간 중간쯤 갔을 때 이제 여주인공한테 툴툴대면서도 또 그녀의 말을 따라주는 그 에버렛의 모습이 조금 츤데레 같기도 했었거든요. 약간 친 하길래 방충망 여기 모두가 이제 여기 방충망 이거 설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랬더니 방충망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러더니 갑자기 나중에는 싹 계속 달아놓고 일하러 가버리고 그런 면모를 보면서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변하는 건가 하면서 그런 것도 있었고 이제 모드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랑스러움이 조금 본인한테 융화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 남자 주인공이 초반에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너만 없었으면 내 인생은 조용했을 건데 네가 나타남으로써 이제 인생이 바뀌었다. 약간 자기는 조용했던 삶을 원했던 것처럼 얘기하면서도 또 모두가 사라지려고 하면 되게 막 애타게 찾아대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사람 다 됐네. 개가 천사였네 이 사람. 그 어떤 모드가 개입되면서 자신의 삶이 되게 변해가는데 그 맞아요. 변해가는 그 과정에 이제 조금 이 남자 주인공이 적응을 못해가지고 맞아요. 너만 없었으면 내 일상은 조용했을 텐데 이건 너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네. 계속 그런 갈등 상황이 생기면서 여자 주인공이 잠시 이제 집을 떠나 있는 상황이 됐었을 때 네. 제가 생각해보니까 아니거든. 외롭거든. 맞아요. 사랑이었거든. 맞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 여자 주인공 모드를 찾아와서 당신 때문에 내 조용했던 삶이 바뀌었어. 이렇게 또 언급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었고 약간 이제 바꿔놨으니까 도망가지 못해. 약간 이런 마인드인 것 같기도 하고 책임져! 이렇게 그 약간 사람이 사랑을 통해서 약간 예지 씨의 워딩인데 개과천선을 했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던데 그런 이제 변화 지점이 남자 주인공의 변화 지점이 굉장히 컸었었고 네네. 그래서 가족들도 약간 변화의 모습이 있었어요. 맞아요. 숙모 같은 경우에는 되게 여주인공을 약간 밥벌어지 느낌으로 맞아, 천도꾸러기로 보고 맞아요. 그런 식으로 보고 오빠한테는 약간 짐 같은 느낌으로 계속 표현이 됐어가지고 나중에 나이를 먹고 이제 모드가 유명해졌을 때 오빠도 찾아와요. 와가지고 뭐 네가 그냥 잘 사는지 보고 싶었다 라고 하는데 평소 같았으면 되게 여주인공이 반갑게 맞이할 건데 이제 모두도 자기의 자리를 잡아서 그런지 그냥 오빠한테 그냥 아무거나 사서 빨리 가. 해줄 거면 해주는 거야. 그냥 가 이러면서 그러고 숙모는 이제 나이가 드시고 돌아가시게 직전쯤에 남자 주인공 보고 만나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다가 결국에는 이제 모두가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이제 그 아이에 대한 비밀도 알려주시고 이제 그 모드를 보면서 하는 말이 우리 가족들 중에서 너만 행복해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되게 안 잊고 왔던 그런 손녀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 아이가 본인도 불행했는데 이 아픈 그런 애가 행복해지는 걸 보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한테는 안 잊고 왔으려나 싶으면서도 그래도 죽기 전에는 좋았으려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게 되더라고요. 네, 이 모드라는 사람은
선천적으로 이제 몸이 조금 맞죠. 아프게 태어났고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족들에게 어떤 좀 짐적인 존재로 있었었는데 숙모가 또 나이를 먹고 나서 본인도 또 관절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 사람을 또 이해를 하고 그럼에도 이렇게 꿋꿋이 잘 살아가는 모습에서 또 그런 가족들의 어떤 인정 같은 모습이 또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영화에서 또 하나의 포인트 되는 부분이 약간 불완전성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감히 우리가 이거를 불완전이라고 부르는 어떤 용어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약간 관절염이라든지 그로 인한 모두가 절름발이로 이제 영화에 나오게 되는데 이런 단어들이 수시로 등장을 해요. 네. 나는 여자를 원한 거지 절름발이는 원하지 않았는데 라는 맞아요. 이야기라던가 그럼에도 그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는 약점 보통 사람들과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 지점에 완전한 거는 뭐고 보통은 뭐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영화가 이런 포인트였었는데 맞죠. 그녀가 그 관절염을 가지고 다리를 그 저는 그것 자체가 또 특징이 돼서 맞아요. 다리 걸음걸이가 좀 특이한 것이 그 나름대로 어떤 사랑스러움이 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는 이 여자 주인공을 또 다른 영화에서 봤었기도 하는데 그 쉐이프 오브 워터라고 그 물고기 인간과 이 여자 주인공의 어떤 사랑에 빠지게 되는 내용인데 네. 그 영화에서 이 여자 주인공이 또 농인으로 나옵니다. 네, 농인으로 나와서 이 사람은 왜 이런 소수자의 자꾸 배역을 맡을까? 이런 소수자의 역할을 맡는 게 굉장히 어떤 사실 자기 커리어에 있어서 도움이 될까? 그죠. 또 다른 역할에 제의가 들어올까? 그 자기의 커리어에서 되게 한정적인 부분이 아닐까? 저는 이 영화를 보기 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영화를 보고 나서 이 사람이라서 할 수 있는 배역들이 있구나. 맞죠. 라는 정말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진짜 우리가 불완전에 대해서 논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이구나 싶었던 또 포인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빼놓을 수 없는 거 여자 주인공이 멱살을 잡을 때 끌고 가는 이 손짓은 바로 이 사랑이 아닐까. 그러니까 저희가 멱살을 자꾸 끈다는 말은 영화를 끌고 간다는 그 말인데 전반적인 이 힘의 원천은 사랑인데 맞습니다. 굉장히 약간 로맨틱하다 싶은 장면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모기장. 맞아요. 모기장도 되게 로맨틱했고 저는 이제 손수레 장면이 되게 로맨틱했는데요. 영화 포스터기도 해요. 맞아요. 맞아. 남주인공이 이제 이렇게 남주인공이 이걸 앞으로 끌면서 가는데 보면은 사계절이 나와요. 이제 그 모드가 이제 걷는 게 아무래도 조금 불편한데 항상 보면 구두를 신었었어요. 하고 이제 나중에 후원자분이 나오는데 그분이 신은 구두를 보면서 멋쟁이 구든 씨 이러면서 당신 뉴욕에서 왔군요.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아픈 다리임에도 불구하고 구두를 신고 걷는 모습이 되게 힘들어 보였는지 남주인공이 항상 계절마다 멀리 가면 손수레를 이렇게 딱 태워가지고 가는데 이거 보면 씨 로맨틱한데? 너 아까 그 뭐라 하던 그 남자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 손수레를 끌고 간다는 게 진짜 그 손수레 탄 사람도 이 사람한테 자기를 의탁하고 맞죠. 이 사람이 또 손수레가 그 요즘 생각하는 좋은 손수레가 아니고 약간 이렇게 각도 조절 잘못하면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손수레라서 운전도 굉장히 타는 사람도 끄는 사람도 굉장히 신경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손수레라서 그런 손수레를 1년 내내 이렇게 시간의 경과를 보여주면서 하는 장면들이 또 있었던 거를 예지 씨가 캐치를 했더라고요. 저는 진짜 이거는 사랑이다 싶었던 그 장면은 결혼을 해요 결국에. 맞아요. 결혼을 하게 돼요. 맞아요. 둘은 같이 살다가 결혼을 근데 같이 살다가 결혼하게 되는 과정도 웃긴데. 맞아요. 이렇게 그냥 같이 밥 먹고 같이 자는데 결혼 안 하는 게 이상하지 않냐 그러면서 결혼을 맞아요. 해. 그리고 남자 주인공은 약간 속아 그 말. 맞아요. 남자 주인공 계속 결혼 안 하려는 이유가 세금 내야 돼. 우리 맞아. 결혼하면 세금 내야 된다고 그랬는데 안 통해. 나는 차라리 그 상황이 바뀌었으면 바뀌었지. 여자 주인공이 먼저 제안했었을 줄은 몰랐는데 여자 주인공이
뭐 약간 너 나에게 안 빠져들 수 없을걸? 아 맞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맞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톡톡 건드려 나를 가지고 싶게. 이 사람 진짜 진짜 사랑스러워요 영화에서. 그런데 그 결혼을 하고 그 첫날 밤에 어떤 그 서로가 목사님 앞에서 그 결혼 공증을 하고 이제 집에서 그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보낼 때 딱 서서 서로의 몸을 딱 밀착을 해서 이제 모두가 에버렛의 발등에 자기 발을 올리고 에버렛이 이렇게 뒤뚱뒤뚱 모두의 무게를 이제 느끼면서 이제 걷고 서로를 이렇게 흔들흔들하는 그 장면이 있는데 제가 이거야말로 이제 정말 사랑하는 사람끼리 할 수 있는 장면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왜 어렸을 때도 엄마 이렇게 다리 딱 붙들고 엄마 맞아요. 이 발등에 내 발 올려서 엄마가 이렇게 걸어가면은 그것대로 되게 좋아서 되게 그 행복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맞죠. 정말 그 가까이 그 정도로 밀착해 있을 수 있는 사이 그리고 아까 순수래처럼 내 네. 몸을 내 무게를 다 의탁하고 의지하면서 맡길 수 있는 그런 게 정말 저는 이게 너무 로맨틱하더라고 이 순간들이. 맞죠. 엄청. 그래서 이런 몇 장면 때문에 우리가 이 영화를 끝까지 다 볼 수 있었지 않았나. 아니었으면 중간에 하차했을지도 몰라요. 어라라 이러면서. 그리고 영화의 또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후원자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맞습니다. 네, 어떤 후원자가 계셨죠? 아까도 언급했는데. 이제 셀린느라고 이제 유혹에서 있다가 잠시 휴양을 온 여성인 걸로 알아요. 그 여자분이 이제 에버렛한테 생선이랑 뭘 주문했는데 왜 그걸 안 갖다 주냐고 와가지고 모두한테 얘기를 해요. 에버렛의 손님이었어. 맞아. 원래는 처음에는. 에버렛 선물이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모두랑 에버렛이랑 이걸 갖다 주는데 이제 모두가 영수증이에요 하면서 이제 엽서 자기가 그린 그림의 엽서를 줘요. 영수증이 했더니 셀린느가 그걸 보고는 이거를 나한테 $5에 팔아요. 이제 올 때마다 팔아주면은 내가 그림도 사고 이제 생선도 사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셀린느에게 작업을 팔았는데요. 이걸 팔면서 그녀가 유명해졌고 약간 이제 후원자가 됐죠. 후원이 처음에는 이제 좀 작은 게 5센트가 그 당시에도 얼마 정도인가 사실 느낌이 잘 안 오는데 뭐 예를 들면 이 엽서 한 장을 5,000원에 판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게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하다가 이제 이 그림이 입소문을 타면서 캐나다의 부통령? 캐나다의 부통령에게도 판매가 되었고 그렇게 판매됐다는 소식이 지역 신문에 실리고 지역 신문을 본 이제 매체들이 이 사람을 취재를 하러 오고 맞아요. 매체에 또 나오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뭐 유명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런 그 시작 출발점에서 어떤 만난 후원자 이 후원자라는 게 이 셀린느처럼 돈을 주고 정말 어떤 물질적인 후원도 될 수 있는데 셀린느 사실 두 개 다 했죠. 정신적으로나 이제 물질적으로나 이렇게 했는데 사실 예술가에게 정말 필요한 존재가 이제 후원자입니다. 맞죠. 어떤 가족들의 뭐 간단한 뭐 지지도 후원의 개념이 또 될 수가 있고요. 또 뭐 학비 보태주시는 것도 또 후원의 개념이 되겠죠. 근데 이 후원에는 저는 그 뭐라 해야 돼 대가성이 없어야 된다. 작품은 있을지언정 대가성은 없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뒤에 조금 더 요 내용에 대해서 다뤄볼까요? 지금 좀 더 얘기해볼 수 있겠다. 네, 그런데 예술가가 이제 먹고 사는 방법 현실에서는 되게 또 다양하겠는데 이런 후원자의 개념은 좀 드문 시대가 아닌가. 맞죠. 약간 예술가라는 것 자체가 요즘은 좀 고독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죠? 예술가가 작업을 진행할 때 뭔가 본인에 대한 그런 고민거리가 있을 거잖아요. 이 부분이나 작업을 하다가 어떤 파트가 고민이 있어. 근데 이거를 그냥 작업 같은 공동적인 예술가가 아닌 이상 가족이나 뭐 친구한테 얘기해도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잘 못 받을 것 같아요. 약간 같은 이제 그 치우림 그 친구랑 가끔 만나서 얘기를 하면 작업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듣다 보면
맞아 그런 것 같아 이러면서 공감이 되게 되는데 이거 남의 아무것도 모르는 남한테 얘기를 하면 다들 그게 왜? 아니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라고 반응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약간 감정적인 후원에 그죠.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좀 물질적인 후원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예술가가 먹고 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공모 사업을 통해서 맞죠. 어떤 작품의 재료를 조금 해소를 하고 하는데 어떤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어떤 행정적인 절차라던가 그 성과적인 부분들 네. 빠질 수가 없죠. 내가 공모 사업을 할 때 나는 이만큼의 어떤 성과를 낼 사람이니 나를 후원해 주시라. 그렇게 좀 대가 없는 후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체계가 조금 아쉽고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어렵죠. 네, 예술가에게는 좀 더 자율적인 후원이 필요하다. 이런 맞아요.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이렇게 포인트들을 둘러보면서 이 모드 애칭이 이제 모디. 근데 내가 만약에 이 모드의 상황이었다면 모드처럼 살고 싶나? 모드처럼 살 수 있겠나? 둘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때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남자 주인공이 없으면 제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남자 주인공 너무 잘생겼지만 걔가 탄생하는 그 과정이 너무 조금 열받을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이러면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약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원만한 합의가 안 되지 않을까. 나 그냥 이건 개인적으로 드는 질문인데요. 한 번 실수한 사람을 받아준다? 근데 이게 근데 지금은 너무 잘해. 그 여기도 그렇잖아 사실은. 나는 이게 평생의 숙제야. 근데 어떤 실수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인 거지. 나가 처음에 우리 만났는데 내가 처음에 이거 고용주와 이제 나는 일꾼의 입장이었는데 나를 많이 구박하고 욕할 뻔했다. 안 돼요. 많이 구박하고 안 돼요. 나를 많이 구박하고 손찌검을 했어. 사람들 앞에 손찌검을 하고 모욕을 줬어. 나는 진짜 대사가 뭐였냐면요. 이 집에 있는 것들 중에 네가 제일 수준이 낮아? 이 집에서 1등은 나고 그 다음은 개고 그 다음은 닭이고 그 다음은 너야. 이 새끼. 안 돼요. 못 살아요. 안 돼요. 저 못 살 것 같아요. 저 힘들어. 용납 안 돼요. 진짜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이런 앞에 장면들이 잊을 정도로 나중에 조금 로맨틱해졌단 말이죠. 맞아요. 그런데 그 모두의 상황에 있겠느냐고. 더 못할 것 같습니다. 저 도망치겠습니다. 경찰 아저씨. 누가 나 욕했어. 편집 부탁드립니다. 네. 아니면 띵 이런 거. 띵. 나는 모르겠어. 근데 이거를 알고도 겪을 거냐라고 했었을 때는 아닌데 이걸 모르고 겪을 거냐면 나는 그렇다고는 할 것 같아. 어려워요. 맞아요. 어려워요. 사실 정말 완벽한 사람이 없고 나에게 잘만 하는 또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 용서와 화해와 회복의 그런 연속의 굴레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사실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상황은 사실 이 남자에 대해서 물어본 건 아니었고 맞아요. 모두의 이런 유명세 예술가적인 조금 방향이 바뀌었어. 예술가적인 부분인데 예를 들면 그때 유명세를 타면서 집 앞에 취재진이 몰려오거나 이 작품을 구매하겠다고 사람들이 집으로 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지금 세대는 보통 이제 판매처가 있거나 아니면 SNS를 통해서 그렇게 간접적으로 연락이 오는데 이 당시에는 그런 연락 체계가 없다 보니까 집에서 작품을 팔고 집 앞에까지 사람들이 오게 되는데 밤이고 낮이고 작품 사려고 사람들이 시끌벅적 도대기 시장처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본인이 겪을 수 있겠냐 없겠냐 대신에 예를 들면 현대의 기준으로 월에 500은 벌 수 있다. 근데 지금 사는 집에서 사람들이 밤이고 낮이고 맞아요. 지금 작품을 산다고 저렇게 서 있다. 그래서 할 수 있겠냐 이렇게 했는데 예지 씨가 가능하다 그랬어. 집주인이랑 합의 보면 된다고 했었어요. 제가 돈도 떼준다 그랬나? 맞아요. 더 좋아하지 않을까? 이러면서. 저는 좀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맞죠. 돈이 되게 혹하긴 하거든요. 맞아요. 혹하긴 해요.
잘 모르겠네요. 같이 뿜빠이 하면 된다고 제가 막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럼 만들어가지고 예지 씨네 집 앞에 팔겠습니다. 괜찮다고 내가 좀 떼줄지 몰라도 어쨌든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하고요. 그러면 이제 모드 루이스라는 작가에 대해서도 네.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작가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작가가 보통 이런 호칭이 잘 없는데 캐나다의 국민 작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맞아요. 하던데 우리도 뭐 국민 여동생. 근데 국민 작가란 말은 뭐 우리나라에서 하는 말인 것 같고 하여튼 그만큼 유명세가 있는 분인데 이 사람 자체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작품이 굉장히 나이브해서 그에 느껴지는 이 순수함과 깨끗함에 사실 우리로서는 어떤 작품성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맞아요. 이 사람이 좋은 작가다, 나쁜 작가다, 조금 뭐 어설픈 작가다 이렇게 좀 논하고 판단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영화를 통해서 이 느낌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어가지고 맞아요. 한 번씩 봤으면 좋겠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그녀를 따로 알아가는 그런 어떤 첫 번째 그 순간이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저희는 사실 오늘 이 작가와 작품에 대해서 좀 다루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이제 보고 직접 느끼시는 게 더 와닿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더 앞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저희가 또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고 싶었던 말은 예지 씨가 이제 언급해줬던 그런 멘션인데 뭐였죠? 마지막에 이제 나레이션처럼 여주인공이 사망하고 남주인공이 밖으로 나와요. 그리고 그 남주인공이 혼자 집으로 가서 문을 닫는데요. 그러고 이제 어두운 장막이 딱 펼쳐지면서 내 삶의 모든 것은 이 집에 있어요. 라고 여주인공이 얘기하고 이제 그 실화로 돼 있는 그 영상이 되게 떠요. 그 뜨면서 얘기를 하는데 진짜 이걸 보면서 이 여주인공이 비록 초반에는 이 남주인공이 정말 나빴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를 사랑했다고 자기는 사랑받았다고 얘기하고 이제 세상을 떠난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정말 쓰레기인데 이 여주인공은 정말 사랑한 것 같다. 사랑했을까? 이게 맞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진짜 뭘까? 사랑이란 뭘까? 왜 제목을 사랑으로 했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게 돼요. 그런 여주인공이 나이브하다라고 한 게 앞선 그 후원자 셀리느가 맞아요. 이제 모드에게 나 그림을 좀 가르쳐줘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드가 이제 답변하기를 그림은 가르쳐줄 수 없어요. 그냥 그리면 돼요. 맞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알겠는데 당연한 말인데 맞아요. 약간 잊고 살았구나 이 말을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드는 생각은 되게 정답을 많이 요구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면서 맞죠. 약간. 작품성과 어떤 예술이 굉장히 많이 담론이 대두가 되고 하는데 어떨 때는 사람보다 예술이 더 위에 있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굉장히 이 예술이라는 게 사람을 위축시키고 이 작가 한 명을 흔들어 놓는 또 그런 요소가 있는데 그때 되게 예술을 위한 삶을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그게 나쁘다 좋다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사실 저희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싶지는 않은 거죠. 삶의 요소에 어떤 예술이 있고 그 요소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지 이거에 내가 흔들리는 삶은 조금 우리는 조금 멀어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맞습니다. 좀 나누게 됐었던 것 같아요. 네. 별점 3점 줬는데 이렇게 할 이야기가 많고 여운이 많고 좋대. 이상하네. 별점은 그렇게 줬지만 싫다고는 안 했습니다. 맞아요. 싫다는 안 했어요. 조금 별로일 뻔했다고 했지 싫다고는 안 했습니다. 싫다고는 안 했습니다. 네, 그렇게 오늘 조금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훑어봤는데요. 네. 엄청 지금 계속 난 아직도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좀 아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조금 여기 감성에 더해서 여러분들께 좀 추천해 드리고 싶은 영화가 있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이제 저는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이라고 한 2년 전에 나왔던 영화였을 거예요. 진짜? 이걸로 하는 거야? 이걸로 가기로 했습니다. 오케이. 그거는 다른 데 쓰고 있어가지고. 또 저희 또 비장의 그 무기가 있거든요. 아주 그걸 썼었는데, 이제 그걸 봤는데,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면 잠와요. 한 3시간짜리 영화란 말이에요. 잠 오고 자고 싶을 때 봐도 될 정도로 진짜 잠이 잘 오는데 영상미가 진짜 너무 좋아요. 감독분이 진짜 영상을 너무 예술적이게 찍었다 하고 거기에 나오는 음악들이 정말 휴대폰 벨소리로 하고 싶을 정도로 제가 너무 감각 있는 영화고, 그리고 대사가 많이 없는데 되게 영상이 뭐라 해야 될까, 그냥 말이 많이 없는데도 뭔가 알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영화란 말이죠. 이건 근데 이제 말로 이렇게 들었을 때는 맞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조금 길지만 이제 나눠서 한 번씩 보시거나 그걸 한 번에 쭉 보시는 거를 한번 추천은 드려요. 실제로 이 영화가 그때 당시 개봉했을 때 그렇게 인기가 많지는 않았긴 했는데 맞아. 그래도 마이너하게 아시는 분들은 또 알더라고요. 이 아까 우리가 네. 그 예술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했었는데 작품성을 논한다면 이게 예술 영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영화이고요. 네, 어떤 진짜 이게 사람마다 좀 느낌이 다른데 저희는 조금 루즈한 측면이 있었었고, 네네네. 영상미는 굉장히 세련되고 어떤 그 외적인 것들은 굉장히 좀 마음에 드는 감각들도 있었었는데 개인차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스토리가 좀 롱타임으로 가다 보니까 네네. 좀 없지 않아 그런 부분도 있었었던 것 같아요. 힘들 수 있습니다, 살짝. 그럼에도 한번 어떤 예술 영화를 보겠다 했었을 때는 저희가 한번 추천드리고 싶은 이런 장르도 경험해 보시라 한 번쯤 괜찮습니다. 말씀드리는 게 있고요. 저는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그때 이것도 2017년도에 개봉한 영화이네요. 그 정도면 저 고등학생. 진짜? 잘 모르겠다. 그렇다고. 네, 저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 제목이 타샤 튜더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인데요. 타샤 튜더라는 동화 작가 이제 유명한데 그 사람이 어떤 작품을 위주로 좀 녹여낸다기보다는 이 사람을 자체를 약간 작품으로 좀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이 사람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사는지, 네. 그리고 그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쓰는지, 이 사람의 가족은 또 어떤 사람들인지를 다루는데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고 이런 색감을 동화 속에서만 봤는데 현실 속에서도 이런 색감이 있을 수 있구나 라는 느낌이 들고 정말 동화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네, 사랑스럽습니다. 여기도 이제 이 다큐멘터리는 다큐멘터리 인물이다 보니까 이 할머니가 좀 등장하게 되는데 네네네네. 그 당시 할머니 지금 돌아가셨었어요. 그래서 자기 집을 짓고 엄청 큰 이제 정원을 가꾸고 또 텃밭도 일구고 할로윈에는 캔들 만들고 크리스마스 때는 트리를 꾸미고 과자를 구워서 손주들과 같이 걸고 그렇게 정말 약간 아날로그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가는 건데 굉장히 매력 있고 네, 또 이 사람의 또 작품도 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들여다볼 수 있는 다큐멘터리라서 이것도 다음에 언젠가 저희가 한번 다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추천드린 타오르는 여인의 조상과 타샤 튜더 한 번씩 또 보시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다뤘던 이 내 사랑이라고 부르면 좀 부끄러운데 이 내 사랑 영화도 또 한번 또 저희를 통해서 영화를 보실 수 있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진행의 수정 그리고 예티였습니다. 저희는 부산의 새로운 미술 소식과 함께 13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다면 051 FM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하나, 둘, 셋. 안녕.